띠링, 띠링, 띠링.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부터 확인하지 않으셨나요? 밤새 쌓인 뉴스레터, SNS 피드, 쏟아지는 신조어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디지털 마케팅 팀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지만 가끔은 이 속도가 너무 무섭습니다. 이거 지난주에 뜬 거 아니었어? 벌써 끝물이라고? 하루만 지나도 촌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그 불안감, 저만 느끼는 거 아니죠?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변화의 롤러코스터에 타고 있어요. 오늘은 그 어지러운 속도 속에서 중심을 잡게 해줄 마케터들의 필독서, 트렌드 코리아를 통해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야기해보려 해요. 저는 올해로 29살, 소위 말하는 꽉 찬 20대입니다. 회사에서는 팀장이라는 무게를 견뎌야 하고 밖에서는 트렌드세터인 척해야 하죠. 친구들은 저보고 워커홀릭이라며 혀를 내두르지만 사실 저는 물밑에서 미친 듯이 발버둥치는 백조와 같아요. 매년 서점에 깔리는 이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내가 놓친 게 또 얼마나 많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책을 읽다 보니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트렌드는 단순히 유행하는 물건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결핍이 어디로 흐르는지를 보여주는 지도라는 사실입니다. 지도를 알면 더 이상 길을 잃을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건 평균의 실종입니다. 예전에는 무난한 상품이 제일 잘 팔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아주 비싸거나 아니면 아주 싸거나 중간은 없습니다. 어중간한 가격, 어중간한 성능의 제품은 시장에서 소리 없이 사라지죠. 마케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2030 여성 전체를 타깃으로 한다? 이건 이제 아무에게도 팔지 않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저도 처음엔 이걸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대중적인 게 안전하다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뾰족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취향은 어느 극단에 서 있나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영역에서 아주 까다로운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요? 바로 우리 사회가 나노 사회로 쪼개졌기 때문입니다. 가족, 직장, 학교. 예전에는 우리를 묶어주던 소속감이 강했죠. 하지만 지금은 스마트폰 알고리즘이 내 친구이자 가족입니다. 내 유튜브 피드와 옆자리 동료의 피드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잖아요. 우리는 서로 다른 우주에 살고 있는 셈이에요. 그래서 마케터인 저는 더 이상 대박을 꿈꾸지 않습니다. 대신 찐팬을 찾으려 노력하죠. 100만 명에게 노출되는 것보다 내 이야기에 진짜 공감해줄 10명의 나노 단위의 사람들을 찾는 것. 그게 지금의 생존 법칙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영상 보실 때 1.5배속, 아니 2배속으로 보신 적 있으시죠?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도 드라마를 요약본으로만 볼 때가 많아요. 우리는 이제 가성비를 넘어 시성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시간 대비 성능이 중요하다는 거죠. 실패할 확률을 줄이기 위해 맛집 가기 전에는 무조건 리뷰를 10개 이상 확인하고 결말이 보장된 영화만 골라봅니다. 왜냐고요? 우리에게 시간은 돈보다 더 귀한 자원이 비었거든요. 그래서 고객의 시간을 아껴주는 서비스 혹은 그 시간을 압도적으로 점유할 수 있는 컨텐츠만이 살아남습니다. 여러분의 브랜드는 고객의 시간을 아껴주고 있나요? 아니면 낭비하게 하고 있나요?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 바로 AI입니다. 챗GPT 같은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 호모 프롬프트라는 신인류가 탄생했습니다. AI에게 어떤 질문, 프롬프트를 던지느냐에 따라 결과물의 질이 천차만별인 사람들 말이죠. 저도 처음엔 AI가 내 일자리를 뺏을까봐 겁먹었어요. 마케팅 문구도 나보다 잘 쓰는 것 같고 분석도 빠르니까요. 하지만 책에서는 말합니다. AI는 도구일 뿐, 그 도구를 지휘하는 건 결국 인간의 사색과 해석 능력이라고요. 기술이 발달할수록 역설적으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터치가 더 비싸게 팔리는 세상이 오고 있는 거죠. 요즘 SNS를 보면 완벽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외모, 학력, 자산, 성격, 취미, 집안, 모든 면에서 꽉 찬 육각형 그래프를 그리는 육각형 인간들 말이에요. 저도 그런 완벽함을 동경하면서 동시에 좌절감을 느낍니다. 나는 왜 저렇게 못 살까 하는 자괴감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트렌드 코리아는 이 현상을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끊어진 사회의 슬픈 자화상이라고 분석합니다.
노력으로 채울 수 없으니 타고난 완벽함을 숭배하게 된 거죠.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저는 묘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 내가 부족해서 힘든 게 아니라 시대가 주는 압박감이었구나 하고요. 선택지가 너무 많아지면 인간은 선택을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나타난 게 디토 소비예요. 나도라는 뜻처럼 내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나 취향이 맞는 사람을 무작정 따라 사는 거죠. 옛날엔 맹목적인 추종이라고 비판받았겠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건 실패를 줄이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이에요. 저도 마케팅할 때 이제 제품의 스펙을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제품을 쓰는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죠. 당신이 동경하는 그 사람처럼 되고 싶나요? 그럼 이걸 쓰세요. 이게 훨씬 더 강력하거든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돌봄은 이제 가족의 의무가 아니라 거대한 경제 시장이 되었어요. 아이뿐만 아니라 노인, 심지어는 마음이 아픈 청년들까지. 누군가를 보살피는 기술과 서비스가 돈이 되는 세상입니다. 회사 일로 바쁜 저에게도 청소 대행 서비스나 밀키트는 생존을 위한 돌봄 서비스나 마찬가지예요. 비즈니스 기회를 찾고 계신다면 누군가의 불편함과 외로움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곳을 보세요. 가장 인간적인 것이 가장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곳이 바로 여기니까요. 혹시 양양이나 성수동 좋아하시나요? 요즘 핫플레이스는 고정된 인구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물처럼 흘러들어왔다 빠져나가는 리퀴드폴리탄의 시대거든요. 주말이면 텅 비는 오피스 상권, 반대로 주말에만 터져나가는 팝업 스토어의 성지들. 이제 도시는 정주하는 곳이 아니라 소비하고 경험하는 곳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공간 비즈니스를 준비하신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매력적인 경험을 줄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굳이 시간을 내서 찾아오게 만드는 힘, 그게 바로 경쟁력이니까요. 본캐와 부캐, 이제는 익숙한 단어죠? 영화에서 조연이 주인공이 되는 스핀오프처럼 우리 인생에도 스핀오프가 필요합니다. 저도 퇴근 후에는 마케터가 아닌 이렇게 글을 쓰고 영상을 만드는 크리에이터로 변신합니다. 회사의 명함 말고 오롯이 나로서 증명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드는 시도. 이것이 불안한 고용시장에서 나를 지키는 보험이자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스핀오프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작게 시작한 사이드 프로젝트가 언젠가 여러분 인생의 본편을 바꿀지도 모르니까요. 가정 내의 역할 변화도 흥미롭습니다. 요즘 남편, 없던 아빠라는 키워드 들어보셨나요? 육아와 가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밀레니얼 남편들이 소비의 주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사노동을 돕는 로봇 청소기나 식기세척기에 돌을 아끼지 않죠. 결혼 30년 차인 저희 부모님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에요. 마케팅할 때 주부만을 타겟팅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가정을 경영하는 파트너로서 남성들의 니즈를 읽어야 합니다. 남성 육아휴직자가 늘어나는 그래프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거대한 시장의 이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도파민과 파밍을 합친 도파민. 우리는 재미를 수확하러 다니는 농부와 같습니다. 숏폼 영상 하나를 보더라도 1분 안에 빵 터지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유익하거나 둘 중 하나여야 하죠. 지루함은 죄악이 된 시대입니다. 가끔은 저도 제 뇌가 팝콘처럼 튀겨지는 것 같아요. 자극적인 것만 찾다 보니 긴 글을 읽거나 깊은 생각을 하는 게 힘들어질 때가 있거든요. 마케터로서는 대중의 도파민을 자극해야 하지만 한 인간으로서는 이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 진짜 휴식을 찾고 싶은 모순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살펴본 트렌드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불안입니다. 뒤처질까봐 시성비를 따지고 외로워서 연결을 갈구하고 미래가 안 보여서 스핀오프를 준비하죠. 하지만 불안해하지 마세요. 트렌드 코리아가 말하는 건 무조건 따라가라가 아닙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구나를 이해하고 안아주라는 거예요. 트렌드를 안다는 건 파도가 어디서 오는지 미리 보고 서핑보드를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파도에 휩쓸려 물을 먹을지 아니면 멋지게 파도를 탈지는 여러분의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나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노 단위로 쪼개지고 AI가 날고 기어도 나만의 고유한 서사가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유행하는 밈을 다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 내 브랜드, 내 삶의 철학에 맞는 것만 골라내는 편집력이 필요합니다. 저도 이제는 모든 알림을 켜두지 않습니다. 정말 필요한 정보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히 차단하죠. 트렌드라는 파도 위에서 중심을 잡는 유일한 방법은 내 발밑, 즉 내 본질을 단단하게 다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책을 덮고 세상으로 나갈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 중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관찰입니다. 내 주변 사람, 내 가족, 그리고 나 자신이 오늘 무엇에 돈과 시간을 쓰고 있는지 유심히 보세요. 그 속에 10억짜리 비즈니스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억지로 트렌드를 공부하려 하지 말고 사람들의 욕망을 읽으려고 노력해보세요. 그게 가장 빠르고 정확한 트렌드 공부법입니다. 거창한 변화를 꿈꾸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점심 메뉴를 고를 때 혹은 주말 약속을 잡을 때 이게 왜 유행이지? 라고 한 번만 질문해 보세요. 그 작은 호기심이 쌓여 여러분을 남들과 다른 시각을 가진 대체 불가능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변화는 두려운 게 아니라 새로운 기회라는 걸 잊지 마세요. 저 루나도 그 변화의 파도 위에서 여러분과 함께 서핑하겠습니다. 매년 바뀌는 트렌드 키워드보다 더 중요한 건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실행력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의 뇌리에 가장 강하게 박힌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시성비, 스피노프, 아니면 돌봄? 댓글로 여러분만의 올해 키워드를 남겨주세요. 그걸 적는 순간 여러분의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겁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항해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